계속해서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 20점이 배점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2번은요, 여러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나와 있어요. 자, 영수증이 나와 있고, 연인의 한식이라는 곳에서, 2022년 10월 5일 15만 원, 자, 내용은 한정식 식사를 하고 받은 영수증을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래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죠. 자, 그러지 못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 영업부 직원들의 지방 출장 중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네, 영업부 직원들이 출장 가서 식사하고 현금 지출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자, 여기에 대한 분계, 회계 처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평가 문제를 보면은요, 출장을 가서 사용한 경비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계는 간단하죠. 원인인 여비 교통비 차변에 올 것이고, 대변에는 그 결과 현금이 빠져나갔다. 이런 분계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거래건당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적격 증빙, 정규 증빙을 받지 못했으니 여기 정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래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과 1번을 작성하라가 평가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일단 바로 회계 처리와 함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계 처리는 아주 간단하죠. 원인인 여비 교통비 비용의 발생 차변 15만 원, 대변에 그 결과 현금이 빠져나갔다 15만 원. 자, 이렇게 일반 전표의 분계를 먼저 하고 바로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반드시 작성을 한 다음에 뭘 한다? 저장을 하고 종료하라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10월 5일 날짜.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 두 글자 검색, 여비 두 글자 검색 무조건 800번대 코드 사용합니다. 자, 금액은 15만 원. 네, 그리고 대변에 현금 15만 원. 이렇게 입력해도 무방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굳이 필요 없어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자, 입력은 끝이 났고 바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는 여기 결산 항목의 맨 밑에 있습니다. 자, 메뉴를 찾기 힘들다면 우리 여기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두 글자 영수라고만 쳐도 메뉴가 이렇게 검색이 될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수치명세서 1번과 2번 서식을 작성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메뉴에는 2번이 먼저 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2번 서류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1번을 작성하고 빠져나간다라는 이 순서인 거예요. 자, 이거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날짜는 2022년 10월 5일. 상호는 F2번으로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실 수밖에 없네요. 자, 연희의 한식, 성명은 김민중, 사업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띄우고 한누리대로 띄우고 169라고 되어 있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221 1424514. 자, 그리고 거래 금액은 15만 원. 자, 이 구분은 FAT 1급에서는 출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정 코드는 뭐냐면 이 거래를 분계할 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아까 분계 뭐라고 했어요? 여비, 교통비. 자, F2번 눌러서 여비, 교통비를 검색해서 이 계정으로 분계를 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적요 내용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주시면 이 자체가 저장이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반드시 이렇게 엔터를 치는 습관 들이시고요. 자, 명세서 2번이 작성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명세서 2번을 클릭해 보시면 요 2번에서 입력했던 내용이 1번으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래도 의구심이 있다면 명세서 2번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여기 입력된 내용을 한 번 더 불러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늘 메뉴를 빠져나갈 때는 ESC로 나간다고 했죠. 자, ESC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장하겠냐고. 그냥 나가면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반드시 저장을 하고 빠져나간다. 네, 수치명세서 2번, 1번 저장 순으로 한다.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는 문제가 4점짜리가 배점이 되어 있네요. 보통예금 신한은행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날짜는 10월 7일이고 그 내용은 맡기신 금액이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보통예금에 맡기신 금액이니까 우리 통장 찍어보면 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자,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수민유통이라는 거래처 이름이 찍혀 있어요. 자, 아래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수민유통에 대한 외상대금, 자, 외상대금이라고만 했어요. 400만 원과 상품 매출 계약에 대한 계약금 100만 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여러분, 외상대금 하면 외상 매입금인지 외상 매출금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는 건 내가 외상대금을 받았다는 건 당연히 외상 매출금밖에 없지요. 외상 매출금은 받아야 할 돈이고 외상 매입금은 지급해야 할 돈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네, 원인이 두 가지예요. 원인 두 가지. 첫 번째, 외상 매출금 400만 원 받은 것. 두 번째, 상품 매출 계약금 100만 원 받은 것. 자, 원인 두 가지 이해하셨어요? 외상 매출금 4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자, 여러분, 이 계약금은 미리 받은 돈 뭐예요? 선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하겠죠. 자, 이게 두 가지가 원인이고 결과는 보통예금의 입금 들어왔다. 들어왔으니까 차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바로 분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7일. 자, 원인 두 가지. 첫 번째 외상매출금 누구 거? 수민유통 거. 금액은 400만 원. 두 번째 원인. 자, 계약금 미리 받은 거 선수금. 거래처는 수민유통. 금액은 100만 원. 자, 이 두 가지가 원인이고 그래서 그 결과 차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으로 입금되었다. 네, 이런 분계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일반전표 입력 10월 7일 날짜. 자, 차변에 보통예금. 네. 자, 제가 금방 이렇게 입력했죠? 보통 두 글자 검색하시고요. 자, 거래처는 신한이라고 검색하시고 금액은 500만 원. 자, 대변에 외상 검색해서 외상 매출금 수민 두 글자 검색. 수민유통 4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 선택해 주시고 수민유통 똑같으니까 코드번호 그냥 106번 이렇게 입력하셔도 괜찮겠죠. 자,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입력하실 때 이 화면 밑에 보시면 요 배꼽 같이 생긴 모양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아래 이렇게 분계가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눈에 보기 좋게끔 보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다가 내가 실수로 차변 대변을 거꾸로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밑에 있는 내용 이렇게 띄워놓고 보시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문제 역시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리얼하게 네, MG새마을금고 날짜는 10월 12일. 이거 우리 회사 이름이고요. 네,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뭐 13일 날, 작년 13일 날 대출 잔액이 1000만 원이 있었다. 이자 계산 시작일도 작년 10월 13일에 시작되었고, 네, 이번 연도 10월 12일 날 이자 계산이 종료가 돼서 정상 이자가 30만 원이다. 자,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예요.
대출받은 돈은 1,000만 원이고, 작년 10월부터 이번 연도 10월까지 1년치에 대한 이자가 30만 원이다. 그리고 그 대출받은 그 대출금을 상환, 갚았다. 1,000만 원을 갚았다. 그리고 이자가 30만 원이 발생했다. 자, 이 두 가지가 중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쭉 보니까 이체 일자에 대한 이렇게 영수증 필 찍혀 있죠. 22년도 10월 12일 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체가 됐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이에요. 자, 이거만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아래 이렇게 좀 내려가 보시면 자료 설명 2번에서 친절하게 내용 나오고 있어요. 보통예금 신한은행 통장거래 내역을 보니까 찾으신 금액에 1,030만 원. 자, 1,030만 원 여기서 살펴봤던 대출 원금, 대출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0만 원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돈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습니다라고 내용도 친절하게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자료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MZ새마을금고에 자, 계정 과목 나옵니다. 단기 차입금 원금. 자, 얼마였어요, 이거? 1,000만 원과 자, 이자 이거 얼마였죠? 30만 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조금 전 문제 푼 것처럼 이 문제 역시 원인은 두 가지. 자, 첫 번째 원인 뭐? 차입금,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두 번째 원인은 이자 30만 원. 자, 원인이 두 가지고 그 결과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다. 일단 자, 밑에 거 보지 않고 일단은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요. 원인 첫 번째는 단기 차입금을 갚았다. 뭐예요? 부채의 감소. 대출금 갚았다. 부채의 감소 차변. 단기 차입금, 거래처 MZ새마을금고. 자, 원금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이자를 갚았다. 이자를 지급했다. 비용의 발생, 차변의 이자 비용.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원인이고요. 그 결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1,030만 원. 자, 통상적인 이렇게 분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원인 두 가지, 차입금과 이자, 그 결과 보통예금. 자, 그런데 자, 밑에 자료 설명 2번에서 회사는 전기말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바로 상환 시점, 즉 상환 시점은 지금이죠. 2022년도 10월 12일에 이 상환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하면서 회계 처리하기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통상적인 실무라면 이렇게 했겠죠. 전년도 10월 달에 발생한 10월, 11월, 12월 석 달치의 이자가 있었을 건데 그 석 달치의 이자는 전기의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일 텐데 그러면 좀 복잡해지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이 시점에서 그냥 당기의 이자 비용으로 전액 다 30만 원을 인식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제가 지금 복잡하게 설명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이해하기 편하게끔. 총 이자 지급액이 얼마라고 했죠? 30만 원인데 자, 그 중에는 전년도의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변형됐다면 자, 이런 얘기예요. 전체 이자 30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전기분, 전기에 뭐라고 처리했던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전기분이고 나머지 25만 원은 이번 당기의 비용인 이자 비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요. 지금은 단순하게 30만 원이 전부 다 당기의 비용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를 좀 변형시켜서 30만 원 중에 5만 원은 전기의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됐던 부분이고 나머지가 당기의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이렇게 전기 미지급 비용이라고 문제에 제시를 해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변형될 수 있었다. 자, 지금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바로 입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날짜는 10월 12일로 갈게요. 10월 12일.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 두 글자 검색, 단기, 네. 아예 다 이렇게 치셔도 돼요. 단기 차까지 치셔도 나옵니다. 자, 단기 차입금 거래처 MG 새마을금고인데 영어로 치기가 힘들면 그냥 네, 중간쯤 잡아서 새마 이렇게 두 글자만 검색하셔도 되죠. 바로 새마을금고가 뜨죠. 자, 금액은 1,0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예, 검색하시고 금액은 3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갔다. 어디에서? 신한은행에서 모두 1,030만 원이 빠져나갔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이 났는데, 자, 또 질문이 들어오니까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단기 차입금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예, 위에 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지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위에 게 복사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채점을 하거나 이 장부의 거래처 원장에 반영이 되려면 반드시 거래처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만 장부에 반영이 됩니다. 즉, 코드가 없이 이렇게 복사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냥 두셔도 되고 굳이 보기 싫다면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셔도 되는데 굳이 지우지 않고 내비두셔도 됩니다. 네. 자, 코드 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거래처는 장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드시 거래처 코드가 필요한 곳에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인왕산 주차장이라는 곳에서 10월 15일 날짜에 25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뭐 품목이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인왕산 주차장, 이 주차장에서 거래한 건 25만 원이 당연히 주차 요금이겠죠. 자, 그런데 좀 비싸다. 주차 요금이 얼마나 되길래 25만 원씩이나 될까? 네, 딱 봐도 이거는 잠시 주차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월 주차 이런 그 정기 주차, 뭐 장기 주차, 월 주차 이렇게 부르겠죠? 네, 그런 대금을 결제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영업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인왕산 주차장과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한 달치 1개월분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그렇죠. 하루 주차요금이 25만 원일 일은 없죠. 자, 우리가 보통 회사에 주차장이 좀 없거나 여건이 좀 힘들면 그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장기 월 주차 계약을 하고 이렇게 주차비를 지급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냐면 이 영업부 차량의 주차 요금은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보세요. 출장을 갔다가 출장 간 곳에서 잠시 주차를 하고 주차 요금을 냈다면 그 의도 자체가 출장을 간 거니까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렇게 정기 주차, 장기 주차, 월차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이런 주차 요금들은 차량 유지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바로 분개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네. 자, 분개는 원인과 결과, 날짜는 10월 15일. 네. 정기 주차료 지급했다. 차량 유지비, 비용의 발생 차변, 그 결과 대변에 현금 빠져나갔다. 자, 여기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차량의 주유대, 자, 주유대가 뭐냐면 기름 넣은 거요. 네, 차에 기름 넣은 거, 타이어, 엔진 오일 등 경정비 한 거,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하이패스, 고속도로 하이패스 충전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전부 다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를 사면서 내는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얘는 회계에서는요, 뭔가 취득할 때, 구입할 때 따라 붙는 부대 비용들은 뭐 그것이 수수료가 됐던 운반비가 됐던 아니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취득세가 됐던 이런 것들은 모두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차량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는 원가에 포함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혼돈되게끔 나오는 것이 업무용 자동차에 우리가 자동차세가 나오잖아요. 네. 자, 이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라고 처리한다. 네. 여기에 제가 메모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다. 네. 자, 업무용 차량을 우리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네. 자, 우리 자동차와 관련돼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네. 자동차의 주유대, 타이어, 엔진 오일 등 경정비,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하이패스 충전과 같은 것들은 차량 유지비, 지금 문제에 나와 있던 정기 주차료도 마찬가지고요. 자,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고, 차량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 같은 것은 이 취득할 때, 구입할 때 내는 거니까 원가에 포함을 시키면 되고,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라고 처리하시면 되고, 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이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0월 15일 날짜로 가겠습니다. 자, 10월 15일 차변에 차량 두 글자 검색 무조건 800번대 코드로 간다고 그랬죠. 자, 금액은 25만 원. 자, 대변에 현금 25만 원 이렇게 입력. 자, 혹시라도 또 지난번처럼 질문이 나올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우시고 전액 현금으로 지출되었을 때는요. 출금전표 사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출금전표로 입력을 하나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하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네. 다섯 번째 문제, 드디어 어음이 나왔죠. 어음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어음의 만기 결제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어음 하면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거 뭐죠? 언제, 자,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디에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느냐를 찾는 거예요. 네, 이게 어음이니까요. 자, 언제 발행했습니까? 이 어음 8월 20날 발행했죠. 누가 발행했어요? 바른시계라고 하는 우리 회사가 발행했어요. 누구에게? 윤진 유통이라고 하는 거래처에게. 자,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22년 10월 20일까지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1,32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발행한 어음이에요. 네, 자, 기억해 두세요. 10월 20날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자, 그리고 밑에 당좌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까 날짜가 10월 20 날짜예요. 10월 20 날짜는 여기 있네요. 우리가 지급하기로 한 날짜이죠. 이 지급하기로 한 날을 만기일이라고도 불러요. 만기일. 만기가 됐다. 이 날짜가 되었다. 만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당좌예금 국민은행 통장에서 약속했던 금액 1,32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거 뭐예요? 네, 결제한 거죠. 네,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고 약속한 날짜가 됐으니까 이 당좌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이 돈을 결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 자료 설명. 상품 구매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그랬어요. 상품 구매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이니까 지급 어음이죠.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이니까요. 자, 이 지급어음 만기가 도래해서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어 결제되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10월 20날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원인은 차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를 갚았으니 부채 감소, 지급어음. 자, 누구한테 발행했던? 윤진 유통한테 발행했던 어음 1,320만 원이고 그 결과 대변에 당좌예금 국민은행에서 빠져나갔다. 1,320만 원. 자,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자금관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20여. 네. 자, 차변에 지급 두 글자 검색, 지급어음, 거래처는 윤진 두 글자 검색. 자, 윤진 유통 13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갔대요. 어디? 국민은행 당좌 예금. 국민은행이요. 여기 당좌 예금 선택해 주시고 1320만 원. 자, 이렇게까지 먼저 분계를 입력하시고요. 자, 어음이 나오게 되면 여기 기다란 적유 보이시죠? 이 기다란 적유의 커서를 한번 찍어 놓으시면 네, 아래 설명 나옵니다. 자금 관리는 F3번을 눌러서 작업을 해라. 자, F3번 누르면 지급어음이 차변에 입력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물어봅니다. 이거 지급어음이 차변이니까 부채 감소니까 결제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네, 결제한 거 맞잖아요. 그대로 엔터 치시고 이 어음 번호는요. 이미 발행했던 어음이니까 이미 여기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F2번으로 조회하면 되겠죠. F2번 눌러서 요 1320만 원짜리 어음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입력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설명 하나 할게요. 우리가 이 차변에 지금 지급어음을 입력했고 이렇게 자금 관리까지 입력을 했는데 내가 차변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우고 싶어요. 우리가 이 입력된 내용을 지울 때는요 F5번을 누릅니다. 그런데 F5번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데 관리 항목이 존재한다고 삭제되지가 않아요.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입력한 이 당좌 예금은요 F5번으로 그냥 바로 지우겠습니까? 엔터 치면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건 F5번으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얘는 여기에 입력된 것 중에 이 분계 중에 관리 항목이 먼저 있으니 얘를 먼저 지우고 지우라는 뜻이에요. 얘가 지워지지 않으면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자, 요 관리 항목이 나오는 곳, 요 기다란 적유에 커서를 한번 찍으시면 아래 어음과 관련된 관리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F5번 누르면 삭제하겠냐고 물어봐요. 자, 그리고 관리 항목이 삭제된 상태에서 여기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내용이 뜨지 않죠. 그러니까 F5번으로 삭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지워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입력을 했다가 뭔가 잘못돼서 다시 입력하고 싶을 때 삭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을 잘 극복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지급 어음 선택하시고 자, 거래처는 윤진 유통 금액은 1320만 원. 자, 대변에 당좌 예금 국민은행 당좌 예금을 선택하시고 금액은 132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기다란 적유에 옮겨 놓으시고 어음에서요. 자, 관리 항목은 F3번이요. 자금 관리 F3번 눌러서 자, 어음 상태는 결제가 맞습니다. 어음 번호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어음이니까 F2번으로 조회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쭉 엔터를 쳐서 저장을 시킨다 까지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요. 기타 일반 거래인데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라고 했어요. 일용직 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흐리게 나와 있지만 이거 뭐예요? 29일 날짜 금요일 정상 근무했고 지급액은 20만 원이다. 20만 원 중에서 세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내야 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치면 얼마냐면 1,480만 원을 공제했다. 우리 이거 원천징수라고 했죠.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이 나머지 돈을 차인 지급액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의 일용직 사원의 인건비가 20만 원이에요. 급여가 20만 원인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국가에 내는 소득세와 지자체에 내는 지방소득세 모두 합쳐서 1,480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밑에 자료 2번에는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날짜는 10월 29일 날짜이고요. 자, 1급 일용직 급여 1급을 지급했다. 자, 찾으신 금액은 20만 원이 아니고 자, 여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 차인 지급액인 19만 8,520원을 네, 이체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료 설명. 자료 1번은 주문 급증, 네, 어떤 주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용한 일용직 사원의 1급을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이다. 설명은 아까 했죠. 자, 자료 2번은 그래서 요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네, 복잡해 보이지만 원인은 일용직 급여를 지급했다. 그 결과 원천 징수 1,480원 하고 나머지 19만 8,520원을 이체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는 뭐라고 처리하느냐? 그냥 급여라고 하느냐? 자, 그렇지 않고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그렇죠.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 분개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9일 날짜. 자, 원인인 잡급. 자, 급여가 아니고 문제에서 잡급으로 하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자, 비용의 발생 잡급 20만 원. 자, 그 결과 원천 징수했다 1,480원. 자, 원천 징수했을 때 오는 계정 과목 뭐라고 했어요? 예수금. 이 예수금은 부채라고 제가 50회 기출문제에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런 분개가 나오겠습니다. 입력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10월 29일 날짜. 차변에 잡급 선택하시고 무조건 800번대 코드로 입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 예수금이니까 두 글자 검색하시고 금액은 1,480원. 나머지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빠져나갔대요. 19만 8,52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문제 2번은요.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FAT 1급 정도의 그 수준의 자격증 시험은요. 요 문제 2번과 문제 3번이 합격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특히 문제 2번이 그렇죠. 이 문제 2번에 제시되어 있는 출제된 6가지의 문제를 거의 다 맞추던지 아니면 틀려야 1개 혹은 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서 가급적이면 다 맞추면 좋겠죠. 근데 본학 범위가 좀 넓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FAT 1급을 시험을 보려면 요 거래자료 입력의 범위가 좀 많이 넓은 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하시고 저는 분개를 설명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리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분개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입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오늘은 뭐가 나왔었냐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할 때 순서에 따라서 2번 작성하고 1번 작성하고 반드시 저장을 하고 빠져나간다는 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 30만 원을 모두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자 비용이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5만 원은 전년도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전기분은 미지급 비용, 나머지 25만 원은 당기분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자 비용 30만 원으로 처리한다라고 문제에 제시가 됐었죠. 자, 그리고 우리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했었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음 부분 나오면 어음에서 반드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금 관리를 삭제하지 않고는
요 입력된 붕괴가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연습을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문제는 일용직에 대한 급여는 잡급이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부분은 예수금이라고 하고 그것은 부채개정 과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금에 대해서 자꾸 제가 부채라고 강조하는 거는요, 조만간 나오게 될 그 선납세금, 자산개정 과목인 선납세금도 원천징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두 개가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예수금 부채 항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곧 이어서 세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